안녕하세요. 지효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리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무리함수도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넘어가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무리함수랑 관련된 중요한 꿀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에서 주로 이야기할 내용은 무리함수의 역함수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왼쪽에 선생님이 무리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리해놨으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반원함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무리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x에 대한 관계식이 1차식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루트 안에 x제곱이 들어가 있는 무리함수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로 주어져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얘를 양변 제곱을 해가지고 어떤 식이 되는가만 체크를 해보면 어렵지 않게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x제곱만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반원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우리 무리함수의 기본형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무리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루트 안쪽에 있는 부호 그리고 루트 바깥쪽에 있는 부호에 의해서 루트 안쪽은 x의 범위 그리고 루트 바깥쪽의 부호는 y의 범위를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x제곱이 들어가 있는 무리함수의 경우에도 루트 바깥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r자리 원이지만 y가 음수는 되지 않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가지기 때문에 원은 원이지만 x축 위쪽에 y 값이 양수인 반원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사실까지 체크를 하면 무리함수에서 관계식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로 자주 보게 될 무리함수는 루트 안이 1차식인 경우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무리함수 관계식이 어느 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인가 플러스 얘가 어떻게 평행 이동을 했고 꼭지점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몇 사분면 기본형인지를 체크하는 연습은 꼭 돼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함수 단원에서 우리가 역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 2차 함수의 역함수의 형태로 아마 한 번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지가 않는데 내가 거기에서 x의 범위를 포물선의 절반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로 자르게 되면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요거의 역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정확히 요 2차 함수의 역함수가 이렇게 루트 안에 x가 들어간 무리함수꼴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걸 우리가 무리함수 단원에서 배우죠. 해서 무리함수에서든 2차 함수에서든 주어진 y는 꼴의 식을 x는 꼴로 정리를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도 특징을 잡아서 바로 고칠 수 있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리함수를 2차 함수의 형태로 역함수를 많이 구해본 학생들은 대충 느낌이 오겠지만 결국 역함수라는 건 그래프상에서 y는 x대칭이기 때문에 xy랑 관련된 성질들이 뒤집힌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결국 무리함수의 꼭지점 P, Q가 결국 2차 함수의 꼭지점으로는 Q, P로 옮겨진다 라는 사실을 알면 일단 꼭지점은 어렵지 않게 고쳐줄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붙어있는 x의 개수가 역함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x제곱의 개수랑 서로 역수관계가 된다 라는 사실만 기억을 해줘도 x는 꼴로 정리를 해서 x랑 y를 바꾸는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귀찮은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역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이 과정이 익숙하지 않으면 일단 무리함수를 x는 꼴로 정리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연습은 당연히 해봐야 되는데 하다 보면 결국 x의 개수가 2차 함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a분의 1 역수로 뒤집히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함수의 x의 개수 그리고 2차 함수의 x제곱의 개수
함수가 서로 역수관계가 되더라 라는 사실 플러스,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2차 함수로 고치는 과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쪽짜리 포물선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2차 함수식을 적게 되면 얘는 완전한 포물선의 형태를 다 가져버리기 때문에 항상 무리함수의 역함수의 관점에서 2차 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x의 범위, 정의역의 제한 범위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2차 함수의 정의역 x의 범위라는 거는 무리함수의 y의 범위에서부터 오겠죠. 그럼 결국 무리함수의 y값의 범위, 치역의 범위라는 거는 루트 바깥의 부호 플러스 꼭지점의 y좌표를 가지고 체크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를 그대로 x의 범위로 고쳐주면 2차 함수가 어느 쪽 반쪽 포물선 그래프인가를 어렵지 않게 따져줄 수가 있겠죠. 결국 이 2차 함수랑 역함수 관계에 있는 무리함수도 2차 함수랑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포물선이라는 사실을 문제를 풀 때 꼭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반쪽짜리 포물선이라는 사실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문제일 거예요. 유리함수 때도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중요했었는데 무리함수 때는 우리가 유리함수 때보다 신경 써야 될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결국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랑 관련된 문제일 거고, 교점의 개수는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일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무리식하고 1차식을 연립해서 결국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 연립한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될 거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결국 판별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도 결국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문제다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무리함수 단어에선 절대로 문제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무리함수가 반쪽짜리 포물선이라는 사실 때문인데,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무리함수 식이 y는 루트 x-3이라는 무리함수가 있고, 또 y는 마이너스 루트 x-3이라는 무리함수가 있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무리함수고, 얘는 x 양수의 y가 음수니까 4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무리함수일 거예요. 그러면 요 두 무리함수랑 기울기가 1인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따져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 요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하든 요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하든 연립을 해서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 좌변 부분의 무리식은 플러스 루트던 마이너스 루트던 똑같이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면서 x-3 하는 식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는 처음 주어진 무리함수가 플러스 루트인지 마이너스 루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연립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사분면 방향의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이지만 결국 얘는 4사분면 방향의 요런 반쪽짜리 포물선까지 포함을 한 요 두 개가 합쳐진 요런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판별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완벽하게 따져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결국 내가 만약에 1사분면 무리함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직선은 요 포물선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지만 내가 원하는 1사분면 방향 무리함수랑은 한 점에서밖에 만나지 않는 상황일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4사분면 방향 무리함수를 가지고 위치관계를 시작을 했으면 이 위쪽 부분에서 만나는 교점을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무리함수랑 1차 함수를 연립을 하게 되면 제곱에서 2차 방정식이 되는 건 맞지만 그때 나오는 무리함수가 반쪽짜리 포물선이 아니라 완전한 포물선, 위쪽 부분, 아래쪽 부분이 합쳐진 포물선이다 라는 점을 꼭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판별식보다 더 먼저 따져줘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무리함수의 꼭지점을 지나가는 조건을 먼저 따져줘야 돼요. 일단 무리함수의 기본형 그래프가 어느 사분면 방향의 그래프인가 플러스 내가 연립하고자 하는 직선이 이 무리함수의 꼭지점을 지나갈 때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1사분면 그래프랑 4사분면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1사분면 방향의 곡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1짜리 직선이랑
접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을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그래프인 반면에 4사분면 방향으로만 무리함수를 뻗어나가게 되면 기울기 일자리 직선하고는 절대로 접하는 조건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이 4사분면 방향 그래프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랑 위치 관계를 따질 때 굳이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건 결국 얘네 둘이를 연립하고 제곱하는 과정도 필요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일단 연립하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라는 거죠. 해서 유리함수랑은 다르게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이 필수가 아니라 요 꼭지점을 지나가는 조건이 필수사항이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를 그려보고 내가 꼭지점을 지나갈 조건만 따져줘도 되는 그런 그래프의 경우에는 꼭지점을 지나갈 조건만 따지되, 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 무리함수랑 직선이 접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연립을 하고 제곱을 해서 판별식 조건을 써서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져주면 되기 때문에, 자, 판별식은 선택사항이구나 라는 거,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판단을 하는 거구나. 하지만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이 꼭지점을 지나갈 조건은 꼭 그래프를 체크하고 파악을 해줘야 되는 필수 사항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제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제 레벨 1번 문제를 보면 두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집합 A는 무리함수 위의 점 그리고 B는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거는 결국 얘네 둘의 교집합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두 함수가 교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두 함수가 만나는 조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무턱대고 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고 얘네들이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쓸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 방향의 꼭지점이 2,0인 무리함수인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x인 요런 모양의 직선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직선의 y절편을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도 지금 요 부분의 포물선, 반쪽짜리 포물선하고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요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접할 조건을 구하게 되면 아마 그거는 요 밑에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요런 포물선하고 접할 조건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문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갈 때 조건만 체크를 해주면 바로 K값의 최소값을 찾아줄 수 있겠죠. 결국 y절편 K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결국 최소값이라는 건 밑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인 거니까 딱 꼭지점을 지날 때 K값을 찾아주면 그게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 2,0을 내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0에서 k는 6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k는 요 6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네 두 함수의 교점이 생긴다. 결국 최소값은 6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판별식도 없이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항상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에는 무턱대고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지 않고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 파악하는 거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제 레벨 2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fx 그래프랑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거는 우리 함수 단원에서도 문제를 풀어봤겠지만,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역함수가 아닌 y는 x랑의 교점을 찾는 거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줘야 될 거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랑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점이 두 개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두 교점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그려서 상황 파악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포물선에 y는 x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될 거고요.
있더라고요. 자, 곡선이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자, 일단 연립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상황 파악을 먼저 해보고 어떻게 풀 건지를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다 그랬는데, 자, 수학상에서 문제를 좀 풀어본 학생들이면 알겠지만, 자, 결국 y는 x, 자,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면 자연스럽게 요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을 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주면 되겠죠. 자, 기울기가 1이면 45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을 하고,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면 자연스럽게 1대 1대 루트 2해서, 자, 결국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요 두 교점의 x좌표 차이가 1이다 라는 사실을 요 그림에서 뽑아내고 나면은, 아, 얘는 결국 연립을 했을 때 나온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와의 관계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연립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훨씬 문제 풀기가 수월하겠죠. 자, 결국 무리함수 루트 x-a 플러스 1이랑 y는 x를 연립을 했을 때 우리는 두근의 합과 곱만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넘어가고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좌변은 x-a, 우변은 x-1의 제곱이니까, 자, 마저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a 플러스 1은 0 해서, 자,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그리고 알파 베타는 a 플러스 1이다. 플러스 이제 얘네 두 근의 차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다 라는 사실까지 이용을 하면은 요 합차의 곱을 가지고 변형 공식을 이용을 해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배의 알파 베타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1 더하기 4 해서 넘어가면 4일 거고, 4a 해서 결국 a 값은 1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역함수도 구하지 않고 a 값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은 역함수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y는 x랑 교점을 찾는 문제구나,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레벨 2의 괄호 2번 문제를 보면, 요거는 요번 수능 때 나왔던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요거는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도 연습할 수 있고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도 연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고 연습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y는 무리함수의 역함수 그래프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부터 정리를 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평소 보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x의 개수를 묻고 일단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나면은,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무리함수의 y 값의 범위, 치역 범위만 일단 먼저 체크를 해놓고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자, 루트 밖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3보다 큰 부분에서 치역의 y 범위가 결정이 되면, 자, 요거의 역함수는 이제 꼭지점 2,3 같은 경우에는 3,2로 옮겨지게 될 거고, x의 개수 마이너스 2는 역수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데, 그럼 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이제 요 치역 범위를 그대로 역함수 x 범위로 고쳐서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옮겨주게 되면, 자, 결국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중에서 오른쪽 부분에 요런 2차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에도 x랑 y를 바꾸고 양변 제곱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꼭지점으로 옮기고 x의 개수를 바로 역수 취해서 x제곱의 개수로 옮겨주기만 해도 찾아줄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요런 2차 함수의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결국 이렇게 2차 함수를 만들어도 얘는 완전한 포물선이 아니라 반쪽짜리 포물선이기 때문에 무리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얘가 직선하고 접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지금 이 오른쪽 부분의 포물선하고 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접할 조건 판별식도 써야 되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꼭지점에서 만나는 조건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얘네 둘이를 연립을 해야 되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 요거를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쭉 정리를 해보면 아마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에 2k는 0 하는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자,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1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다.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아마 k는 플러스 2분의 11보다 작다 하는 범위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반쪽짜리 포물선이기 때문에 접할 때 k 값보다 쭉 작아졌을 때 천년만년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꼭지점 3,2를 지날 조건까지 따져주면 요 직선이 3,2를 지날 때니까 마이너스 3 하고 넘어가면 k는 5가 되겠죠. 그러면 5보다는 크거나 같다. k가 5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접할 때는 등호를 빼지만 꼭지점을 지날 때는 등호를 붙여서 k 값의 범위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결국 k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5.5, 2분의 11보다는 작다 하는 범위를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요거 말고도 우리가 직접 무리함수랑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에서도 무리함수는 반쪽짜리 포물선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리함수는 반쪽짜리 포물선이고 얘네를 연립하는 과정에서 항상 요 반쪽짜리 포물선이 완전한 포물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때나 연립방정식을 풀 때나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하면서 무리함수 문제들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리함수 문제 중에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